시기상 한글날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한글날 계기 교육이랑 미술 활동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다가 한글 글자를 무늬를 넣어서 꾸며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글자가 입체적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고 한글날의 의미와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업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스마트폰 앱을 주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수묵과 수업은 요즘 학생들이 가장 트렌드가 스마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전통회화를 적용시켜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아트는 평면 그림을 보고 있지만 움직이는 것 같은 착시를 느끼는 미술을 말합니다. 미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현대미술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것 또한 미술의 일부분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서 교과서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젠탱글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했는데요. 젠탱글은 젠은 선을 의미하고 탱글은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선을 얽혀서 만드는 미술 작품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성 마카나 사인펜, 검정 매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선들을 이용해서 패턴을 연습하고 그 패턴을 응용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팝아트 수업은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 수업을 제가 생각한 이유는 아이들의 인권 수준과 그리고 아이들 그 의식을 알고 싶어가지고 교과 융합형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정치화법의 평등권 부분이 나오거든요. 평등권 중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이제 가져오고 그래서 토론 수업을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수행평가로서 팝아트를 그리게 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준비물 사용 여부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교일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너무 적다 보니까 주로 온라인의 단방향 콘텐츠 수업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아이들이 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클래스의 과제 게시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제가 댓글로 피드백을 달아주고 또 아이들 과제 사진을 모아놨다가 등교일에 나오면 다 같이 보거나 혹은 쌍방향 수업할 때 화면 공유로 다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은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시를 했어요. 3가지 단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에서 원하는 수준의 영상을 선택해서 따라했습니다. 피드백은 위두랑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선생님 이게 어려워요 혹은 선생님 제 결과물을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댓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수업회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후 온라인 수업으로 연계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교사의 지도하에 다양한 젠탱글 패턴을 배우고 또 젠탱글 패턴의 구성 원리를 배우고 그리고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동안 연습하고 익혀왔던 젠탱글 패턴을 스스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이 팝아트를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애들 등교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먼저 이론이랑 그리고 토론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지를 만들어 갖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만들어낸 토론지를 제가 보여주고 요러 의견이 있었다 하고 이제 피드백을 준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키네마스터 블로라는 어플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제가 특별한 촬영 기기나 아니면 특별한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해야 제가 질리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즈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 앱을 주로 활용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수묵화 수업에서 사용하는 젠 브러시나 패스트 브러시의 경우에는 필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수묵화를 하는 그 선의 굵기라든지 또 힘 조절을 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범 영상을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 팀즈 게시판에 수업 결과물을 올림으로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한 건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작해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작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 링크로 제시하면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위두랑입니다. 위두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위두랑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실시간 수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또 당일 학생들이 수업한 결과물을 바로 업로드하는 것을 피드백으로 제공함으로써 바로 당일날 온라인 수업에서도 수행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과의 특성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등교를 많이 못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전달이 얼마나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온라인상으로 제가 이렇게 뿌려놓은 지식들을 아이들이 100% 수용한다고 기대를 하지 말고 왔을 때, 등교를 했을 때 다시 문답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미술은 이제 수행평가 위주거든요. 다른 과목이랑 달리. 수행평가 실습을 하면서 실습은 이제 개별 지도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죠. 제가 온라인 수업 때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등교 수업일이 적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 기분이나 감정을 들여다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주로 쌍방향 수업 때 아이들한테 기분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림을 사용하는데 화이트보드를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자기의 기분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자기 말하기 힘든 감정을 그림에 투영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미술 수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쌍방향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표현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 쌍방향에서 즉각적으로 안내하시기보다는 녹화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표현 활동을 제시할 때는 교사의 말이 전달력을 가지고 학생들도 집중력이 충분합니다. 반면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경우 교사의 전달력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학생의 집중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즉각적인 질문을 하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학생이 그 표현 활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모르는 점이 생겼을 때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서 활동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선생님들도 너무 이제 수행평가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교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주니까 그 어떤 의미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이론이라든가 과정 같은 걸 많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쓰시고 아이들이 왔을 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충분히 공지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아이들이 한 장소에 둘러앉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는데 아이들이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단순히 수업의 단절이야, 수업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각자의 작품을 만들지만 결국 온라인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 모여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수업 방식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